자,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자, on some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죠. intelligent life. 자, 영어에서 이렇게 어떤 명사라고 칩시다. 명사가 나열되어 있으면 굉장히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on some은 자, 어떤 지적 생명체, 이 지적 생명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의 일부, 그 중에 이제 지적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may have evolved. 자, 진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문장은 제가 아마 발췌할 때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혹은 다른 지구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행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은 자, 지금 컴마가 있으니까 또 다른 이야기예요. 리워킹이란 말은 뭔가를 완전히 새로 탈바꿈시킨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the planetary surface, 그 행성의 표면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자, 이 부분은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4대강 사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성을, 이 코스모스를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외계인이 지구를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UFO가 여기서 지구를 보면 그냥 뭐 대략적인 달 위치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에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UFO가 이제 달 궤도에서 지구 궤도, 뭐 인공위성 궤도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인간들이 해안선을 개조해 놓은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외계 생명체는 이 행성이 어떤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런 불규칙한 해안선들, 특히 인위적인 해안선, 직선이 가미된 해안선들은 자연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긴 힘들죠. 이런 것들을 이제 리워킹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플래네타리 서피스를 리워킹하고 있는 그런 진화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발전한 생명체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인 거죠. In some massive, 자, 그 중에 일부는 또 massive engineering enterprise. 자, massive engineering enterprise는 뭡니까? engineering은 여기서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토목 공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토목 사업, 엔지니어링 사업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대한 건축물을 만든다거나 거대 규모의 공장을 만들거나 그런 거. 뭐 다이슨 스피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면은 행성 전체를 뒤덮는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제 큰 다이슨 스피어는 별을 뒤덮는 형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별 자체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죠. 핵 에너지죠. 그래서 이 지적인 생명체는 다이슨 스피어라는 거대한 구조체를 만들고 에너지를 이 별에서 항성에서 이제 끌어서 쓰는 거죠. 그 정도까지 진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on some intelligent life. 자, 그중 일부는 intelligent life는 may have evolved. 진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행성이라고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그 진화되어서 reworking합니다. the planetary surface를 in some, 그리고 그 일부는 massive engineering enterprise, 거대한 어떤 행성 개조 사업을 또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두 번째 문장. surrounding our sun, 우리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surrounding은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주어,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이 주어죠.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은 is a spherical, 구 모양이다. 구 모양의 수험은 굉장히 이렇게 벌떼들 같은 거 있죠. 곤충 떼들, 작은 어떤 무리들이 몰려있다,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어떤 무리지어서 몰려다니는 형태를 스웜이라고 합니다. Swarm of giant snowballs. 자, 거대한 눈덩이의 무리가 있다. 눈덩이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구형이에요. 구형이고 어떻습니까? 태양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될 수밖에 없죠. 태양 자체도 큰데 태양을 접촉해서도 아니고 눈덩이니까 접촉할 수는 없겠죠. 태양이 있고 태양을 일정 부분 떨어진 거리에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스노우볼 수험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오르트 클라우드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해성의 고향이죠. 오르트 클라우드. 굉장히 먼 곳에 있죠. 태양이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면서 남겨둔 잔재가 됩니다. 그리고 뭐 태양계의 명왕성 한 이쯤에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르트 구름이 굉장히 먼 거리에 둘러싸고 있는 거죠. 굉장히 밀도는 희박하겠지만 면적이 워낙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스노우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천문학자,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가 추측을 했죠. 그런 스노우볼,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Swarm of giant snowballs composed of ice. 당연히 이제 눈덩이니까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rock and organic molecules. 자, 이게 중요하죠. 유기 분자. 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오르트 구름이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트 구름에 그 스노우볼들이 있겠죠. 근데 이 스노우볼들은 자, 공전을 합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데 이 균형이 일로 빨려 들어가느냐 혹은 뭐 날아가느냐의 이 균형이 굉장히 미묘하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어떤 중력 섭동이 생겼다. 가령 뭐 목성이 토성과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중력이 약간 세지겠죠. 그런 미묘한 중력의 섭동으로도 태양계 안쪽을 향해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해성이 되죠. 코멧이 됩니다. 그 이 큰 눈덩이는 태양을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공전하는 이런 장주기 해성이 되죠. 케플러 법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해성에는 뭐 바위 덩어리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죠. 오가닉 몰레큘이 있다. 왜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까? 왜 유기물, 오가닉이 존재할까? 하는 궁금증을 어떻게 보면 해성을 바라보고 있으면 유기물이 지구에, 그러니까 태양이 45억 년 전입니다. 45억 년 전 어마어마한 많은 해성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해성들이 유기물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의 어떤 융단 폭격을 지구가 받았겠죠. 모든 행성들이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지구는 살아남은 거죠. 그 몰레큘들이 심지어 진화까지 이루어낸 내어서 뭐 지금 이제 우주를 생각하는 단계까지 진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해성이 이게 워낙 그 오르트 구름이 숫자가 많고 거대하기 때문에 방대한 거죠. 자체는 작지만 스노볼에 불과하지만 워낙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 탄생의 비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해성은. 일단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Surrounding our sun, 우리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is a spherical swarm 형태입니다. of a giant snowball인데 그것은 composed 구성되어 있죠. of ice and rock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organic molecu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자, planet, 행성이 gravitationally 중력적으로 constrained, 구속되어 있습니다. to follow near circular orbit. 이 말은 뭐냐면 follow near circular orbit. 자, circular orbit이 있죠. 지금 제가 정확한 원을 그리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자, 정확한 원이라고 칩시다. 이걸 안 되네요. 정확한 원이라고 칩시다. 다시 한번 원이 있어요. 정확한 원이라고 쳤을 때 그냥 놔두면 중력적인 컨스트레인이 없으면 입자든 행성이든 직선 운동을 하죠.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근데 태양이 생겼어요. 태양이 생겨서 중력적인 컨스트레인이 생기면서 얘가 이쪽으로 휘죠. 그리고 또 중력적인 컨스트레인이 또 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휘게 해서 원형 궤도에 가깝게 끌어들이죠. 이 상태가 to follow입니다. to follow near circular orbit. 그러니까 행성 궤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near circular orbit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ircular orbit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원 궤도죠. 실질적으로 타원 궤도.
타원 궤도지만 원궤도 서큘라 오빗에 가깝게 follow 되는, 이끌리게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보면은 이게 칼 세이건이 중력적으로 원궤도, 행성의 원궤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한글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과학을 이해할 때는 영어가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이게 저절로 느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직선 궤도가 원궤도로 바뀌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타원 궤도가 되는데 이것이 follow near circular orbit. near이니까 circular orbit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타원 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곧 지금 칼 세이건의 문장을 보면은 A를 A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돌려서 얘기해요. A가 있는데 A를 말하고 싶으면은 B를 이야기해요. B가 있고 또 C가 있어요. 근데 C가 사실은 A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요 두 가지 이야기만 계속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일단 요건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행성의 중력적인 어떤 당김이 to follow, 끌어들입니다. 거의 원형 궤도로. 이건 행성의 이제 그 타원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자, all the planets, 모든 지구의 9개 이제 그 위성이겠죠. 지금 8개가 되긴 했지만 9개라고 칩시다. 플루토도 근접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이제 근접 촬영까지 했으니까 9개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자, 9개의 위성, 이걸 all the planets라고 하죠. orbit the sun.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동사가 orbit입니다. orbit은 이제 명사로 많이 쓰이죠. 궤도라는. 근데 영어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따로 사실 없어요. 실제로 이제 명사, 동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개는 구분이 없어요. 동사 위치에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것이 명사 위치, 그러니까 주어 위치나 혹은 목적어 위치에 쓰이면 얘는 명사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서술어 위치에 쓰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빗도 오빗이란 단어가 있어요. 얘를 동사냐 명사로냐 이걸 외우실 것이 아니라 위치가 보시면 all the planet이 주어 명사죠. 오빗은 동사 위치, 서술어 위치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인 거죠. 오빗은 동사입니다. 동사로 쓰이면은 공전하다란 의미로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행성은 공전합니다. 태양을 뭐뭐 주위를 공전하다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굉장히 짧은 단문이지만 제가 요거 오빗이라는,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는 없습니다. 영어에서 명사 그렇게 아시는 게 편해요. 위치에 따라서 명사나 동사가 되는 것이지 명사나 동사는 그냥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어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thermal nuclear reaction이 있죠. thermal 이거는 이제 열에 관련된 거죠. thermodynamic 하면 연력학이죠. 연력학. 그래서 nuclear니까 핵이죠. 핵 reaction 반응이죠. 실질적으로 이건 별에 관련된 거니까 핵융합 반응으로 하겠습니다. 열핵융합 반응. 열핵융합 반응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어떤 행성에 금속 수소가 있고, 그러니까 수소가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으면 금속으로 변해요. 그리고 그 금속 수소 더 안쪽으로 이제 이 금속 수소가 더 커졌어요. 더 커지면 이 안에 압축에 의한 열이 생기죠. 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그 원자들이 결합하는 퓨전이 일어나죠. 퓨전이 일어나면 그 핵융합 반응, 그래서 열에 의한 핵 퓨전이라고 해서 열핵융합 반응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지금 주어입니다. thermal nuclear reaction이 있는데 그것이 flooding, 넘쳐납니다. 뭔가 이 열핵융합 반응이 일단 일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홍수처럼 flooding처럼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열핵융합 반응이 flooding, 넘쳐나는데 the solar system, 태양계에 이게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처음으로 light
온된 상태죠. 불이 붙은 거죠. 이제 태양에 불이 확 붙었을 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빛이 넘쳐나는 상황 with light로 자 빛으로 태양계가 넘쳐나는 그거죠. 연료 핵융합 반응은 flooding 넘쳐나게 했습니다. 태양계가 빛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처음에 태양이 어떤 가스 구름 형태로 이렇게 뭉쳤을 때 뭐 중간중간에 목성도 생기고 할 때 갑자기 태양의 이 가스 구름에서 빛이 뚫고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플로딩 되는 상태입니다. 빛 플로딩 되는 상태. 그리고 이 먼지들이 태양의 복사압에 의해서 다 날아가 버리죠, 밖으로. 그래서 뭐 오르트 구름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태양계 주변이 정리가 되고 태양 하나가 빛을 내게 되죠. 이게 이제 플로딩 되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Thermal nuclear reactions are flooding the solar system with light로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이죠. 자, in the cosmic perspective. perspective는 뭐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in the cosmic 우주적인 견지라고 합시다. 이건 견지에서 우주적,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시각으로 봤을 때 it is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그냥 중간에 발췌한 거라 it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릅니다. As I have said, 내가 지금 말하자면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poignantly는 굉장히 아프게 가슴 시리게 아픈 거예요. 가슴 시리게 아픈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이렇게 갓난 아기가 딱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갓난 아기. 뭐 커서 이렇게 이상한 말 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짜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연약하다는 느낌이 나죠. 연약하면서 신비하죠.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안타까운 느낌 있죠. 안타까우면서 아름다운 느낌. 왜냐면 얘가 인간의 그 태아는 태어나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누군가의 케어, 뭐 최소 10년 이상의 케어가 없으면 죽죠. 그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상황에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태아를 보면은 그게 남의 애이든 어쨌든 간에 태아를 봤을 때 느끼는 그 느낌이 poignantly한 느낌입니다. 가슴이 저미는 느낌이죠. beautiful 아름답고, 그리고 rare 뭔가 굉장히 뭐 어디인지 이시 이제 뭔지 좀 대충 알겠죠. 뭔지 모르지만 아름답고 굉장히 드문 거예요. 드문, 아마 생명을 의미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But it is also, 그것은 또한 for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이죠. for the moment, 이 순간에 유니크하다. 유니크하다는 의미는 유일무이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유일무이. 유니크하다는 말 많이 쓰죠. 실질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유일무이. 두 개가 아니라 딱 전 우주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구는 인간으로 사실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70억, 100억 막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 버글버글한 생명들이 코스믹 퍼스펙티브한 관점에서 내려다 보면은 지구는 먼지 조각같이 작죠. 그런 먼지 조각처럼 작아지고 그 위에 이제 붙어 있는 먼지라고 해야 되나요? 먼지보다 작은 그런 인간들이 보이는 거죠. 얘네들이 얼마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연약해 보입니까? 연약해 보여서 poignantly 해 보이고, 이것들이 각각 자기가 뭔가 해내겠다고 오물거리는 것들이 beautiful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별 생명체 자체는 다 우주에서 봤을 때 태양계에 일단 생명체가 있는 건 지구밖에 없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구만 생명체가 있으니까 레어한 거죠. 또 그리고 또한 그것은 매우 유일무이하다. 같은 사람 없죠. 지구에 100억 명의 인구가 있지만 자기 자신 아이는 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크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생명으로, it을 생명으로 바꿔보면은 지구에 있는 어떤 생명체로 바꿔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자, in the cosmic perspective, 우주적 관점에서 생명체 is 생명체는 as I have said,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poignantly, 그냥 가슴 점이고 가슴 점이게 아름답다. 그리고 rare, 굉장히 드물고 희박한 그런 소중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But it is also, 그건 또한 for the moment, 그 한 순간이 한 순간순간을 의미해요. for the moment니까 개별 매 순간이 유니크하다. 살아서 숨쉬고 뭔가를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액션들이 다 유니크하다는 뜻이죠. 굉장히 칼 세이건은 일단 휴머니즘적인 입장, 그리고 생명을 굉장히 중시하는 입장에서 지구와 이제 지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